깊은 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둑한 서고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인다. 모두가 알고 있는 천재 전략가 제갈량.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살아냈는가? 이 이야기는 천재의 후광 속에 짓눌려 사라져간 한 가문이 숨겨진 비극이다. 지금부터 전해질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끝까지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기 바란다. 제갈량은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형 제갈근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 제갈계를 가문에 들였다.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가문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양자를 들인 지 1년 뒤, 제갈량에게는 첫 친아들 제갈첨이 태어났다. 제갈첨은 태어날 때부터 총나라 전체에 관심을 받았다. 그는 위대한 명제상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제갈량은 편지에서 아들이 총명하고 사랑스럽지만 너무 약해 보인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천재의 아들. 하지만 그만큼 지나친 기대라는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됐다. 제갈첨이 겨우 8살이 되던 해, 아버지 제갈량은 병사했다. 백성들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며 통곡했지만 어린 제갈첨의 세계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하늘처럼 믿던 아버지를 잃은 그날, 아이에게 남은 것은 커다란 이름뿐이었다. 제갈량 사후, 총나라는 천재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어린 제갈첨에게 제갈량의 그림자를 그대로 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묻지 않았다. 오직 바라기만 했다. 천재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아이는 그 기대 속에서 천천히 눌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문의 권위는 대단했다. 제갈첨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공주와 혼인했다. 족한의 혈통과 제갈가의 지혜라는 두 상징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총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찬란함은 매우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제갈첨은 연이어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중랑장부터 시중, 상서윤까지 그의 이름은 올라갈수록 빛났지만 그 안에 그는 점점 지쳐갔다. 사람들은 그를 제갈량의 부활이라 칭송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버지의 재능을 넘어서기는커녕 그 그림자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회의장을 들어설 때면 원로 대신들마저 일어나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제갈량이 보였고 제갈첨은 단지 그 껍데기였다. 그날 신하들은 말했다. 얼굴에 도장을 한번 찍어달라고. 그것만으로도 제갈량의 기운을 얻을 수 있다며. 제갈첨은 그 웃음 뒤에 숨은 절망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총나라의 외부에는 거대한 위나라 군대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정예병을 이끈 군사들은 촉한의 영토를 삼키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전쟁의 불길은 다시금 산맥을 넘어 촉으로 향했다. 제갈첨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가문도, 나라의 명예도, 아버지의 이름도 지켜야 했다. 그에게 내려진 임무는 단순했다. 하지만 완수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위나라의 명장 동란은 험한 길을 가로질러 촉 땅 깊숙이 침투했다. 전략가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이 길목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제갈첨은 두려웠다. 선택을 잘못하면 제갈가의 이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황순이라는 참모는 끊임없이 조언했다. 지금 바로 요충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갈첨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갈량이라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갈첨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의 우유부단함은 재앙을 불렀다. 위나라 군대는 평지로 진입했고 촉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전열은 무너지고 병사들은 흩어졌다. 제갈첨 역시 퇴각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천재의 완벽함을 바라지만 그는 그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위나라의 장수 동란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한 것이다. 항복하면 낭야왕에 봉해주겠다. 명예와 부귀를 약속하던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갈첨의 자존심을 찔렀다. 제갈량의 아들이 항복한다는 것은
모든 전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제갈첨은 분노했다. 그는 사신의 목을 베어버렸다. 피가 흩날리고 병사들은 그의 결의를 보며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다. 그 순간만큼은 제갈첨도 제갈량의 아들이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의 힘으로 그는 첫 전투에서 의군을 격퇴했다. 병사들은 승리를 외쳤고 한순간 총나라는 다시 살아난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반짝임이었다. 제갈첨의 군대는 이미 지쳐 있었고 전력 차이도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동란은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다. 위군은 곧바로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했다. 촉군은 전투력에서 크게 밀렸고 제갈첨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마지막 진지를 지키기 위해 검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색은 짙어졌다. 전장의 피냄새가 그의 흔들리는 정신을 더욱 어지럽혔다. 마침내 그는 적들의 포위망 안에 고립되었다. 검을 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제갈량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의 칼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그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전장에서 쓰러졌다. 제갈첨의 마지막 숨은 메마른 흙 위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날 한 천재의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은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살아남을 이유도 없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창을 들고 적진으로 돌진했다. 어린 얼굴에 새겨진 절망과 분노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의 돌진은 운명을 거스르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적들은 거대했고 그는 너무 젊었다. 제갈상 역시 이윽고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제갈가의 대를 잇던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사라졌다. 그 순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촉한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꺼졌다.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한날 잃은 날, 촉한 진영은 말 그대로 침묵에 잠겼다. 병사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영웅의 이름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무너진 깃발을 세웠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어떤 천재도 죽음의 그림자를 되돌릴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라 명장 동란은 촉한 영토 깊숙이 진격했다. 전쟁의 바람은 도시를 휩쓸었고 성도는 점점 공포에 잠겨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 단지 언제 적의 발굽이 성문을 밟을지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촉한의 황제 유서는 전황이 절망적임을 알고 있었다.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지혜에 매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황제조차 고독했고 백성들은 더욱 불안했다. 제갈량이 떠난 빈자리는 끝없는 어둠처럼 나라 전체를 삼켜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나라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도 조정에서는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관과 황화처럼 권력을 쥔 내관들은 뒤에서 정치를 어지럽히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했다. 제갈청과 강유 같은 충신들이 이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손이 미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당시 촉한의 마지막 장수였던 강유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정 내부에서는 강유의 권한을 빼앗고 그를 지방으로 내쫓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황제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 강유 대신 다른 사람을 기용하자고까지 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양은 참혹했다. 하지만 유선은 강유를 신뢰했고 상소를 거절했다. 대신 반역을 꿈꾸던 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다. 외부의 위협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고 내부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결국 동란은 촉한의 수도 성도를 포위했다. 성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 안에서는 절망이 짙게 깔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갈청과 제갈상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서는 항복을 결정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성문을 열었다. 그가 항복하는 순간 이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촉한의 역사는 그렇게 끝을 맞았다. 황제가 끌려가던 길가에서 백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말없이 묻어둔 채였다. 그들의 눈에는 제갈량의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위지는 결국 후손들이 지키지 못한 채 흐려져 갔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단 한 명, 제갈가의 피를 잇는 마지막 아이가 남아 있었다. 바로 제갈첨의 둘째 아들 제갈령이었다. 그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살아남았고 함위 원년에 하동 지방으로 옮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갈령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을 견뎌야 했다. 아버지와 형이 쓰러지던 순간을 멀리서 듣기만 했지만 그 울림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워했다. 왜 하필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제갈령은 가문이 마지막 씨앗으로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의 이름조차 무겁고 아픈 유산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제갈량을 떠올렸고 그 시선은 때로는 기대였지만 때로는 잔혹한 부담이었다. 세월이 지나 그는 진나라로 넘어가 관직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에서 그는 가문이 명성을 지키기 위한 작은 자리를 맡았다. 진나라 조정은 그에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동정에 가까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이는 한 시대의 마지막 잔해라는 것을. 제갈령이 관직에서 조용히 일하는 동안 촉한의 기억은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전쟁과 패망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제갈량의 지략만을 찬양했고 그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야기되지 않은 진짜 비극이 숨어 있었다. 제갈량의 천재성은 칭송을 받았지만 그 무게는 후손들의 삶을 짓눌렀다. 제갈청과 제갈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짊어지고 전장에 섰고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피로 쓰러졌다. 제갈령은 그 비극을 지켜본 채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는 것이 오히려 벌 같았다. 밤마다 제갈령은 꿈을 꾸었다. 연기가 자욱한 전장에서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부르는 꿈. 깨어난 뒤에도 귀에 남는 전쟁의 메아리. 그는 매번 그 소리를 떨쳐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삶은 늘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남아 가문이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제갈량만큼의 천재성은 없었지만 제갈령은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조용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다. 진나라 조정에서는 가끔 그에게 제갈량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나는 그의 후손일 뿐이다. 그 말에는 자부심보다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제갈량이라는 이름이 남긴 빛은 찬란했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가문이 마지막 불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조용히 편지를 썼다. 나라가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이름 뒤에는 항상 삶이 있었다고. 제갈량이라는 이름도 결국 한 사람의 생이었고 그 후손들도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그 편지는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다. 제갈령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기록에 단 몇 줄 남았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문이 세 세대가 짊어진 무거운 운명이 담겨 있었다. 천재가 만들어낸 빛은 찬란했지만 그 뒤의 어둠은 더 길고 더 잔혹했다. 그렇게 제갈량의 후손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고요히 막을 내렸다. 제갈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존재는 오래도록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갈량이라는 이름만 기억했다. 그 후손들이 어떤 상처를 견디며 살았는지는
역사책의 작은 줄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전쟁보다 더 잔혹한 시간이었다. 제갈량의 피를 이은 이들은 모두 무거운 이름 속에서 살아야 했다. 누구도 그들이 느낀 절망과 두려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을 뿐이다. 그들은 천재의 후손이니 당연히 뛰어나야 한다고. 그러나 그 기대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아이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특히 제갈청과 제갈상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으로 운명을 마감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문이 후손들이 천재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제갈첨은 평생 사람들에게 비교당했다. 그가 내린 판단 하나하나는 곧 제갈량과 비교되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비난이 쏟아졌다.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마음의 전장에서 지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인간적인 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갈상은 더 비참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을 아버지의 실패를 씻기 위한 도구처럼 느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으니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결심이 그를 전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전장을 달리던 순간 제갈상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보다 깊었다. 그것은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감이자 동시에 죽음을 앞둔 체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적진으로 돌진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이 죄책감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제갈상의 마지막 외침은 전쟁의 함성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절규였다.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 그 절망을 안고 그는 적들의 창을 정면으로 맞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갈가는 사실상 끊어졌다. 제갈령의 삶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항상 말했다. 너는 제갈량의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다. 그 부담은 제갈령을 더욱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매일 기록을 정리하고 조용한 관직에서 힘겹게 버텼다. 새 시대의 조정은 그에게 아무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무심함조차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씨만을 보았다. 그의 존재는 명예가 아니라 상징이었다. 밤이면 제갈령은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아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 흔들리는 불꽃은 마치 그의 가문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불꽃이 꺼질까 두려워 숨조차 깊게 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불꽃만큼은 지키겠다고. 그의 결심은 아버지와 형의 삶과는 달랐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충성을 보였지만 그는 생존으로 가문이 명예를 이어가야 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전장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특히 제갈가 같은 명문의 경우 더더욱 그랬다. 진나라에서 그는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무시당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맡은 일을 해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작은 존경을 불러왔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치유였다. 어느 날 그는 어린 관리 한 명에게 질문을 받았다. 왜 제갈량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느냐고. 제갈령은 웃지 않았다. 대신 오래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다. 위대한 사람의 빛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만 후손에게는 그림자로 남을 때가 많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천재의 명성은 후세에도 전해지지만 그만큼 후손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 제갈령은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남몰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아버지의 죽음과 형의 최후,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를 정리했다. 그 기록은 단지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 남기는 작은 경고였다. 천재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록에 썼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바친 삶은 빛났지만 그 빛은 후손들에게 너무나 뜨거웠다고. 그 빛을 붙잡으려다 모두 불타버렸으며 자신도 결국 그 불꽃을 피해 구석에서 숨을 쉬며 살아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불꽃을 지켜야 했다고. 제갈령은 살아남은 이유를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역할은 가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잊지 않게 전하는 것이라고. 위대한 이름들도 결국 인간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삶에는 고통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조용히 속삭였다. 제갈량은 천재였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그도 아버지로서 두려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잔혹함 때문이었다고. 그가 그런 진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기에 제갈령의 말에는 언제나 진중함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침착함과 온화함에서 제갈량의 지혜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무게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가문이 마지막 불씨가 되어 서서히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세월이 흘러 제갈령은 늙어갔다. 그는 더 이상 전장을 떠올리지 않았고 아버지와 형의 죽음도 슬픔만이 아닌 깨달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가문이 마지막 남은 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고요한 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숨을 놓아두었다. 촛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린 뒤 천천히 꺼지는 순간이었다. 제갈령이 세상을 떠난 그 밤, 아무도 알지 못한 작은 바람이 그의 방을 휘돌았다. 켜져 있던 마지막 촛불이 흔들리더니 천천히 꺼졌다. 마치 그 촛불이 제갈가의 마지막 숨결을 상징하는 듯했다. 불꽃이 사라진 뒤 그의 방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그 고요는 마치 역사가 끝을 맺는 순간의 정적처럼 무겁고 깊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제갈령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나라는 이미 새로운 왕조 아래에서 달라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지난 시대의 가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무언가를 잃은 후에 겨우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관과 학자들은 제갈령이 남긴 기록과 주변의 증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묻혀있던 제갈가의 마지막 세대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서 후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침묵의 삶이 비로소 조명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천재의 이름은 찬란했지만 그 찬란함은 후손들에게 짊어지기 벅찬 짐이었다는 사실을. 영웅의 그림자는 먼 훗날까지 이어졌고 제갈량의 후손들은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들의 삶을 잃어갔다. 이 비극은 단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만든 잔혹한 요구의 결과였다. 후대의 학자들은 말했다. 제갈량의 후손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아버지의 명성과 기대 속에서 젊은 제갈첨은 이미 전장에 서기도 전에 상처를 입었다. 제갈상은 가족의 그림자를 지우고 싶어 몸을 던졌고 제갈령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짐을 오래 견뎌야 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온 것이다. 정작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았다. 제갈량이라는 이름에 가려 그들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었고 결국 남겨진 것은 처절한 희생뿐이었다. 영웅의 가족에게조차 영웅을 요구하는 무자비한 시대였다. 제갈령의 마지막 기록에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어떤 무게를 짊어졌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줄이었다. 그는 가문이 명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기록은 그의 조용한 외침이자 시대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천재 제갈량을 여전히 존경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마지막 후손까지 함께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비록 짧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고뇌와 선택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제갈가의 진짜 전설은 제갈량의 지략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세대들의 이야기라고. 오늘날 우리는 제갈량을 떠올릴 때 그 뒤에 조용히 묻혀있던 이들의 삶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천재의 빛을 찬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빛 뒤에서 그림자와 싸우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고귀한 일이다. 그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진실에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제갈량의 후손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만든 한 가문이 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위대한 이름 뒤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는 그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조용한 밤, 마지막 촛불이 꺼진 뒤 남은 어둠처럼 제갈가의 비극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역사의 속삭임이 되어 흐른다.